한화 이글스의 암흑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세대교체 실패와 상위 지명 선수들의 부진입니다. 이승관 선수의 방출은 이러한 한화의 육성 실패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팀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승관은 2018년 2차 1라운드에서 한화가 지명한 유망주로 당시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끝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화가 지난 몇 년간 겪어온 상위 지명 선수들의 연이은 실패와도 연결됩니다. 이승관은 야탑고등학교 출신으로 2018년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좌완 투수입니다. 당시 한화 팬들은 그가 향후 팀의 주축 투수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고 투수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속구와 안정된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투구 폼은 메이저리그의 클레이튼 커쇼를 연상시켰으며 이는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승관은 프로 입단 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프로 입단 이후 이승관의 투구 폼은 여러 차례 변화하며 그의 밸런스와 제구의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후 복귀한 2021년에는 와인드업 후 몸을 비틀어 던지는 독특한 폼을 사용했지만 이 또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피처스 리그에서도 그의 기량은 좀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투구폼 교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실한 스타일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폼을 시도하며 적응하지 못한 점이 그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승관은 2021년 5월 12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구원 투수로 1이닝을 던지며 무실점으로 성공적인 1군 데뷔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5월 1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등판했으나 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6실점 사자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승관의 1군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그의 8경기에서 5이닝 동안 2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27.00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9월 이후 확대 엔트리 기간 동안 다시 1군에 합류했지만 7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0.13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호주 프로야구 질롱 코리아에서 경험을 쌓았지만 2023년부터는 2군에 머물렀고 피처스 리그에서도 4경기 4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3.50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팀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승관의 방출은 한화가 그동안 겪어온 상위 지명 선수들의 실패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한화는 2014년부터 시행된 지역 연고 1차 지명 제도를 통해 여러 유망주들을 지명했지만 이들이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잇따라 방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지명된 황영국, 2016년 지명된 김주현, 그리고 2017년 지명된 김태욱 개명 전 김병현 등은 모두 한화의 상위 지명 선수들 중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시기 한화의 지역팜이 약화되면서 충청 지역 출신 유망주들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팀의 전력 보강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한화는 이 지역을 통해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대부분이 부진하며 방출되거나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되기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화가 지명한 7명의 충청 지역 출신 선수 중 1군에서 자리 잡은 선수는 김범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파괴 문제를 넘어 한화의 상위 지명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지역 연고 지명뿐만 아니라 한화는 전면 드래프트에서도 상위 지명 선수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0년대 한화가 1라운드에서 지명한 선수들 중에서도 현재 팀에 남아있는 선수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이 방출되거나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습니다. 2010년 투수 김용주, 2011년 투수 유창식, 2012년 내야수 하주석, 2013년 투수 조지훈 등은 모두 한화의 전면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까지 한화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하주석 하나뿐입니다. 특히 유창식은 입단 5년차에 트레이드되었고 김용주와 조지훈은 방출되며 한화의 상위 지명 실패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주석도 입단 당시의 기대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팀의 중심 선수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1라운드 지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한화는 투수를 지명했지만 그중 4명은 방출되었으며 김민우만이 유일하게 1군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위 지명 선수들의 실패는 한화가 장기적인 팀 리빌딩에 실패하게 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한화의 상위 지명 실패 사례들은 결국 팀의 세대 교체 실패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화 이글스의 암흑기를 더욱 길게 만들었습니다. 상위 지명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레 팀의 전력은 약화되었고 이는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지명된 선수들이 지금쯤이면 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들이 부진하거나 팀을 떠나면서 한화의 세대 교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화는 상위 지명 선수들의 육성, 실패와 더불어 전반적인 팀 전력 강화에 실패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선수들의 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팀 운영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승관의 방출은 한화 이글스의 상위 지명 실패와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입니다. 그가 프로 입단 당시 보여준 잠재력과 기대에 비해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승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화가 지속적으로 겪어온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화는 이승관을 포함한 상위 지명 선수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팀의 세대 교체와 전력 강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오랜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상위 지명 선수들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이승관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화는 장기적인 팀 운영과 선수 육성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승관 선수는 한화 이글스가 2018년 2차 1라운드에서 전체 4순위로 지명한 좌완 투수로 한때 한화 팬들과 구단의 큰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입니다. 그의 이력은 한화의 상위 지명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련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만의 독특한 배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승관 선수의 경력과 그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향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승관의 야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것입니다. 야탑고에서 중견수로 활동하던 그는 고교 3학년 시절 투수로 전향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야수로 활약하던 그가 투수로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이승관은 그 해에 고속 성장을 이뤄내며 투수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투수 전향 후 얼마 되지 않아 최고 시속 148km를 기록하며 좌완 투수로서 매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한화의 상위 지명으로 뽑히게 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뤄낸 이승관은 그만큼 투수로서 완성도가 아직 높지 않았으나 잠재력만큼은 확실한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를 지명하면서 그를 팀의 미래의 좌완 에이스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한화는 좌완 투수진이 약했기 때문에 이승관의 입단은 팬들과 구단 모두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입단 후 그는 한화의 투수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점차 자신의 투구 폼을 다듬기 시작했으며 체력 훈련과 함께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구속을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프로 무대에서 겪은 변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입단 당시에는 강속구를 던지며 투수로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기본적인 제구력과 밸런스 잡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투구 폼의 불안정성이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승관은 고교 시절부터 사용하던 독특한 투구 폼을 프로에서도 유지하려 했으나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폼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결국 이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승관이 프로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잦은 투구 폼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이었습니다. 프로 초반 그의 투구 폼은 메이저리그 투수 클레이튼 커쇼와 비교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폼은 독특했고 강력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에서는 이러한 폼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투구 시 균형이 잡히지 않아 제구력이 흔들리고 스태미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021년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폼 교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와인드업 후 몸을 크게 비틀어 던지는 새로운 폼을 시도했으나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구단 코칭 스태프와 퓨처스 리그 코칭 스태프는 그의 폼을 여러 차례 수정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폼을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잦은 변화는 그의 안정성을 해쳤고 투수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확립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폼 교정은 그가 투구 시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이는 곧 제구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제구가 불안정해지면서 프로에서 살아남기 힘들었고 이는 결국 그의 성적에도 직결되었습니다. 이승관은 2021년에 1군 데뷔전을 치렀으나 프로 무대에서의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의 1군 데뷔전은 2021년 5월 12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는 구원 투수로 나와 1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하며 긍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선발 등판 경기에서는 큰 부진을 겪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1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하며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시즌 성적은 8경기에서 5이닝을 던지며 2패, 평균 자책점 27.00이라는 매우 부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2022년 시즌에도 1군에 몇 차례 기회를 얻었지만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0.13이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해 호주 프로야구 리그의 질롱 코리아로 파견되어 실전 경험을 쌓으려 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2군에 머물며 기량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피처스 리그에서의 성적 역시 4경기 4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3.50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이승관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이유는 프로에서 요구되는 투수로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입니다. 프로에서는 잠재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관은 투수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로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에서 지나치게 많은 폼 교정이 그의 발전을 방해했으며 특히 제구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결국 1군과 2군을 오가며 부진한 성적을 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관은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 재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지만 좌완 투수로서의 잠재력과 구속을 바탕으로 다른 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구 폼을 안정시키고 제구력을 개선한다면 재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좌완 투수는 여전히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프로 무대에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관의 사례는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가 실패한 이야기를 넘어서 구단이 어떻게 선수 육성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투수로서의 가능성은 분명 있었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놓쳤던 점은 아쉽지만 이는 향후 다른 유망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